네, 안녕하세요. 꼰대입니다. 오늘은 위연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몇 있죠. 자오곡, 제갈량의 임종, 양이와의 불화 등등. 오늘은 이 논란들을 모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기록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과 추론일 뿐 이것이 100%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기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연이 자오곡을 추천한 시기를 보겠습니다. 위연이 소위 자오곡 개책을 추천한 시기는 1차 북벌 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위략의 하호무를 언급하면서 자오곡 개책을 설명하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사 위연전에는 매번 출진할 때마다 제갈량에게 서로 길을 달리하여 한신의 고사처럼 하고자 했으나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단 1차뿐만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위략은 촉, 오 기록은 참고 정도만 될 뿐이지 믿을만한 기록이 많지 않기에 위략에서의 위연의 기록은 위연전 마지막의 제갈량 임종전 기록과도 비슷하게 뭔가 위연을 띄워주어서 오히려 촉을 견제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유선 배너설도 비슷하죠. 한마디로 사실 유선이나 위연이나 이런 뛰어난 인물인데 촉이 못 써서 망한 거다, 뭐 이런 공작 같은 것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위략의 기술은 참고만 할 뿐 최대한 배제한 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튼 위연은 지속적으로 제갈량에게 건의했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1차만이 아닌 타 북벌 때도 똑같이 건의했단 거죠. 그렇다면 왜 안 받았을까요? 일단은 위연이 정말 자오곡을 말한 걸까요? 다시 정사 위연전을 보겠습니다. 위연전을 본다면 한신의 고사처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한신을 잠깐 볼까요? 한신은 파촉에서 명장 장한을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했는지 아시나요? 진창고도, 즉 진창도입니다. 네, 위연이 이야기한 한신의 고사, 그 한신은 진창도를 통해 공격했습니다. 이 진창도는 기산도로 나눠지는 큰 줄기로 한신이 잔도를 수리했다던 포야도는 우측에 있죠. 즉 이 말은 꼭 자오도가 아니어도 되며 제갈량과 군을 나눠 성동격설을 하자가 위연의 계책일 겁니다. 아니면 두 군이 연계를 통해 적을 교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는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한신 또한 유방이 한중으로 들어올 때 포야도의 잔도를 불태웠기에 포야도의 잔도를 복구하면서 포야도로 진출할 것처럼 한 뒤 진창도로 진군했다는 소위 암도진창이라는 계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여튼 이 계책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제갈량의 1차 북벌이었습니다. 즉 저는 제갈량이 위연의 한신고사 계책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략의 기록도 볼까요? 포중을 나가 진령을 돌아 동쪽으로 진군하고 자오에 당도한 뒤 북쪽으로 향할 것이니 여기서 포중은 포야도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진령을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자오도를 통해 간다는 전제였다면 자오도를 나오자마자 바로 장안인데 돌아서 동쪽으로 진군할 이유가 없죠. 즉 설령 위략의 기록을 믿는다고 해도 자오도 계책이라고 명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포야도 계책이 되어야죠. 포중이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기에 낙곡도든 진창도든 최소한 자오도보다는 서쪽에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동쪽으로 진군해야 하니까요. 즉 소위 말하는 자오곡 계책은 자오곡을 쓰지도 않았으며 자오곡은 그냥 이름만 빌렸을 뿐인 겁니다. 애초에 자오도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략의 기록대로라면요. 자오곡 계책은 자오도로는 갈 생각도 없었고 다만 기산, 진창, 포야, 낙곡 이 네 길 중 두 갈래 이상을 택해 양방치기를 하자는 계책이죠. 그렇지 않다면 위연전에 서로 길을 달리하여 라는 기록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1차 북벌에서 조은이 진출한 기곡은 블러핑으로 조진을 막기만 하라는 군대였다면 후일 제갈량이 자신의 직위를 낮출 때 가정에서는 명을 어기는 허물을 범하고 기곡에서는 경계하지 못한 실책을 범했으니 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즉, 조운에 별동대는 위원이 이야기했던 자오곡계책과 비슷한 형태로 기곡도로 간 조운, 기산도로 진출한 제갈량, 이 스토리가 바로 위원이 조운의 자리에 있는 그 형태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해서 정리한다면 제갈량은 자오곡계책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이 입안한 계책을 쓰지 않았던 것 뿐이죠. 아마도 1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이 건의했을 텐데 위원의 이런 계책과 비슷하게 갔던 걸 본다면 1차는 한신의 고사처럼 하려고 했던 게 아닐지, 그리고 그 계책의 입안자는 제갈량과 계책을 논의하는 위치여야 하고 위원의 계책을 일리가 있다고 제갈량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고 제갈량보다 더 적극적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인물이면서 1차 이후부터 이런 계책이 없었기에 1차 이후부터는 없었던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바로 가정의 마속이 아닐런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제갈량이 위원을 임종 직전 회의에서 뺀 이유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기록을 보자면 제갈량이 은밀히 양의, 비, 강유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대체 누구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당연히 군 내부의 기밀이겠죠. 제갈량의 사망 소식은 대외비일 테니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이 명을 따르지 않더라도 군이 곧바로 출발하도록 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제갈량이 위원의 항명을 어느 정도 예측한 것으로 보이죠. 제갈량은 후일 후계자로 장환을 세운 이야기를 본다면 양이도 그닥 신뢰하진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양이를 비, 강요와 함께 유지를 이을 인물로 선택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1. 적어도 양이는 내가 말하면 말은 들을 것이다. 2. 양이도 빼고 논의하면 위원, 양이 둘 다 말을 안 들을 것이기에 군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3. 제갈량이 문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첫 번째는 양이가 그래도 제갈량에겐 덤빌 수 없는 인물이었죠.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양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유비의 유지를 받은 제갈량한테는 비빌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였습니다. 반면 위원은 자오곡계책 못쓰게 한다고 쫄보라고 까고 다니니 제갈량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원보단 양이가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양이도 빼고 싶었지만 둘 다 빼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았기에 1번의 이유를 들어 그나마 양이만은 물러들인 거죠. 사실 후에 양이의 언행으로 본다면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록상 제갈량은 어느 한쪽의 편은 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임종 직전에는 양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는 좀 의아한 처사죠. 양이든 위원이든 둘 다 꼭 필요한 인재였고 이들을 다루려면 유비나 제갈량 같은 지엄한 상관이 있어야 했습니다. 유비는 유파와 양이의 불화에 유파의 편을 들어주었고 제갈량은 양이 위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탕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양이의 편을 들었다는 걸 본다면 어쩌면 제갈량은 둘 다를 제거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하죠. 후일 기록대로 양이가 아닌 장환이 이미 제갈량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었고 이에 양이는 불손한 마음을 품다가 쫓겨나죠. 즉 장환과 비에게 어느 정도 언지를 준 상황에서 위원은 싸움을 잘하니 먼저 제거한다. 그리고 양이는 비위를 붙여서 기회를 봐서 제거한다가 제갈량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지. 강요를 파격 승진시켜서 빠르게 군부의 중심으로 두려고 했던 처사들도 다 이런 위원의 뒤를 이어줄 촉의 명장 라인을 만들려는 의지가 아니었을지. 비록 양이와 위원의 불화를 유발시키는 행동이 위험한 일일지라도 유비도 없고 제갈량도 없는 세상에서 위원과 양이는 제어할 수 없는 인물이기에 장환과 비위를 믿고 그나마라도 촉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갈량이 임종 직전 부른 세 인물이 모두 전방의 인물이 아닙니다. 양이는 보급, 병참 등의 사무직, 비위도 군 계책 사무직, 강유는 금군, 즉 호위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인사를 주관하는 군 인사 담당이죠. 즉 이 셋은 모두 사무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당시 장군, 즉 무장이라고 부를 인물들은 쏙 빼고 인사, 보급, 계책 담당관만 불러서 뒷일을 맡기려 했다는 게 해서 드는 의심은
제갈량은 문치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게 아닐지. 마속 또한 비위와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선봉을 맡겼죠. 그리고 지난 마속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 제갈량은 지략과 계책이 있는, 즉 병법에 밝으면서도 군을 지휘가 가능한 인물을 자신의 후계자로 원했습니다. 후일 장완과 비위가 그 후계를 만든 것을 본다면 충분히 문치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당대 위연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위략을 간단하게 보죠. 위략에서는 오히려 위연을 제갈량의 유지를 이은 단독 인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양이가 위연을 두려워해서 위연을 모함하고 자신의 군으로 위연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위연은 싸울 생각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 패주하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정사기록과 정반대죠. 성격도 행동도 반대입니다. 양이는 위연한테 칼 맞을 뻔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반면 양이만이 위연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으니 깐족대기도 잘했던 걸로 보이죠. 여튼 이 둘은 그냥 물과 불,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위연의 기록인 교만하고 뽐내는 걸 좋아하기에 사람들이 모두 피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격이 더러운 건 사실인데 그 위연이 싸울 생각이 없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건 조금 의아하죠. 이런 게 위략의 기록이 총나라를 좀 돌려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제갈량이 어떤 의도가 있었든 간에 이런 판단과 행위 자체는 마치 손권의 이공지쟁을 손권이 노망나서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제갈량도 죽기 직전이라 상세한 판단을 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런지 라고 위략에서는 제갈량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연의 그런 명예욕을 알면서도 그렇게 방치한다면 최소한 불화가 생길 것은 뻔하고 실제로도 제갈량 사후 최악까진 아니어도 차악 정도의 일은 벌어졌죠. 만약 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위군이 추격했다면 그냥 양이의 군대는 그대로 전멸이고 양이군이 도망치던 상황이라면 앞에 위연군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거고 그렇게 됐다면 위군은 그대로 진격해서 한중을 손에 넣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여튼 위연을 저렇게 묘사한 위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위연인 정사 위연전 둘 다의 공통점은 위에 항복을 하려던 게 아니었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제갈량의 뒤를 잇고 싶었다죠. 그렇게 위연은 잔도를 끊고 서로 반역자라고 상소 올리고 아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게 된 거죠. 제갈량의 저런 처사는 위연 같은 무관이 아닌 문관 중심의 사령관 체제와 무관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큰 그림이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위연의 논란들에 대해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